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로서 보면은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죠. 접종을 시작한 지 우리가 45일째 된 날입니다. 근데 한국의 현재 접종률은 2.3%입니다. 세계 111위죠. 정말 여러분,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늦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38일째입니다. 2.8%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으로는 하루에 1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루안다보다 못한 전 세계 111위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예로서 우리가 매년 10월이 되면은 노인분들 중심으로 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 독감 예방 접종할 때 하루에 보통 평균 30만 명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의료진 능력으로는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데 지금 마치 무슨 언발에 오줌 넣고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찔끔하면서 이거 갖다 한꺼번에 화다닥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확보한 백신 갖고 3일이면 싹 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던 파이자가 됐던 3일이면 접종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정은경 질병관리청 이자들이 보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마치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찔끔 하루에 몇만 명씩 해서 겨우 이제 2.3% 그러니까 5,300만 인구 중에 한 100만 명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망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계 13위국과 한국 비교했습니다. 1등이 이스라엘 61.46%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 영국, 칠레, 미국, 바레인, 헝가리, 세르비아, 우루과이, 독일, 터키, 브라질, 인도, 러시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평균 접종률은 5.6%입니다. 특히 아시아 전 세계에 비해서 비교적 못 사는 나라 아시아 평균도 3.1%로 우리나라 2.3%보다 높습니다. 흔히 우리하고 비교하는 대한민국과 비교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영국 12월에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부군을 잃었죠. 엘리자베스 여왕도 접종을 했고 등등등등등등. 영국은 정확히 접종을 시작한 지 3개월 100일 만에 지난주부터는 전 국민이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밤늦게까지 저쪽 곳곳에서 맥주 마시고 파티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과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 그 다음에 인구의 크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죠. 영국, 지난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누가 그런 얘기했죠? 박영선 씨가 그 얘기했던가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야말로 너스레를 떨었던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지난해 K방역 잘한다, K방역 잘한다. 그 세계적인 모범이다.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무려 자신의 그와 같은 K방역 자랑하는데 무려 1,200억, 1억 달러의 외화를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K방역 자랑하고 K방역의 요체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명 이상, 5명 이상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거 왜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백신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달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정광훈 목사라고. 지난해 4.15 총선 끝나고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보면은 사전투표 부정 문제 등등등등 나오면서 지난해 8.15 행사 때까지 집요하게
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란 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백신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갖다가 강제하고 통제,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바로 코로나를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천벌을 받아야죠. 그 천벌을 받을 겁니다. 지난해 이들은 코로나 백신 처음 마스크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다가 돈으로 메꾸어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오만방자해진 이들 뭐 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건 쉽게 얘기해서 북한식이나 과거 마오쩌둥의 중국식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마스크 쓰지 마라, 뭐하면 처벌한다, 뭐하면 과징금 물린다, 뭐하면 과태료 물린다. 사람을 재밌죠. 마치 국민들을 갖다가 마치 무슨 병아리 새끼들 마냥 이리저리 몰면서 마음껏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보다 뒤늦게 처음에 그 고생하던 영국은 이제는 국민 모든 런던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아주 환한 표정으로 저녁 때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모여서 마음껏 담소 나누고, 다음에 낮이면은 저쪽 그 런던의 광장에 엎드려서 서로 떠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에 매달려야 되고 몇 명 이상 만나면 뭐 한다, 뭐 기록 안 하면 뭐 한다,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침 보니까 우리도 뭐 이제 곧 도입하겠다고 추진해도 얀센이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에서 만든 그 백신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야말로 호언하듯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이게 뭐냐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이자 모더나 6억 회분이 있다. 원래 이 백신 접종을 2회 하게 돼 있으니까 6억 회분요 3억 3천의 미국 국민 전체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영국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결국 백신 개발하고 백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드디어는 런던 시민들, 영국 국민들 마음껏 마스크 벗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무슨 활개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도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은 접종률이 47.32%인데 그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73% 국민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통상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된, 즉 이른바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스크 다 벗고 코로나로부터 이로 해방되는 겁니다. 물론 간혹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은 이미 석 달 만에 73%의 국민들이 항체가 형성되어서 이제 경제 회복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야말로 텅텅 빈 저쪽 강남 사거리, 텅텅 빈 명동 그 상가를 바라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오로지 나라에서 몇 푼 주는 병아리 눈물 같은 그와 같은 보조금에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늦어지는 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요원의 불길같이 번지는 부정선거, 규탄이다, 뭐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힘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코로나를 악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치 큰 자기의 업적인 양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의 돈을 쓰면서 세계에도 홍보해서 지금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안다보다 못한 나라, 세계 접종률 111위, 2.3%. 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조만간 연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 3분기 지나서 올 한 11월까지는 70% 접종률을 갖다가 시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독자적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SK인가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자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능력도 없죠. 이런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 이룩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3구 대선, 즉 1분기 말에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까지 70%는 고사하고 30%, 40%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계속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팡팡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경제가 안 돌아가고 계속 그걸 돈으로 메꾸려 하다 보니까 세금을 때리는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세금을 걷는 한 방법으로서 공시가를 갖다 슬그머니 계속 더블로 오르게 하죠. 더블로 오르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올 7월에 또 올 9월에 1년에 재산세 2차례 냅니다. 종부세 비중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종부세 낸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집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재산세가 덩어리가 크고 종부세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작습니다. 또 내는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나 집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집 있는 사람들은 올 7월, 올 9월에 어마어마한 재산세 맞게 되고 내년 올 연말 지나서 내년 1월에 연말 정산할 때 아마 기함졸도할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왜? 그동안 국민들 세금 뜯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요. 그것도 보조금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주겠다. 왜 이재용 씨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까? 4인 가족으로. 참 되지 않는 이야기. 표를 사겠다는 그러한 코로나를 이용하고 코로나를 악용했던 코로나로 흥한 자,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대선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그걸 알 겁니다. 알지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있지도 않은 백신을 갖다가 하늘에서 뚝딱 갖고 오겠습니까? 자, 이제 계속 재정은 펑크 나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세금으로 뜯어야죠. 그 세금은 재산세, 그다음에 내년에 연말 정산할 때 이른바 30대, 40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알려져 있죠. 민주당에. 그러나 막상 세금 맞아 보십시오. 막상 세금 두들겨 맞고 아이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또다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망하리라. 결국 왜? 코로나로 흥해도 코로나를 갖고 그거 정치적으로 악용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큰 무슨 자랑이나 되는 듯이 1200억 들여서 세계에 홍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몇 달 만에 세계적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고 심지어 루안다도 우리보다 접종 속도가 빠르고 전 세계가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만 마치 동물원의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우리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5인 모이면 두들겨 이른바 과징금, 과태료 맞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런 정부, 그런 정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까지 우리 신발끈을 더 강하게 동여매고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